네.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그 영업 비밀인데. 비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스 피부과 잠실 송파점 정성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스 피부과 잠실 송파점 신지연 원장입니다. 스컬트라 달인이 말하는 스컬트라 부작용 예방. 오늘은 스컬트라 부작용에 대해서 OX 퀴즈로 궁금증을 해소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스컬트라 소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제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부작용 환자까지 치료해보신 적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컬트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결절이나 유가종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일시적인 붓기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은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흡수된 이후에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80~90%는 되게 그냥 결절이 아닌 표피낭종 또는 지방종, 어떨 때는 근육 뭉친 부위, 심지어는 이렇게 송곳니 같은 거 만지면서 이제 결절이 아니냐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80~90% 이외에 이제 10에서 20% 정도에서는 실제로 스컬트라에 의한 결절이나 유거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 밑에 이렇게 좀 크게 생겨서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긴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OX 질문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술 받은 지 1년에서 2년 후에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1~2년 뒤에 생긴 부작용의 경우. 그래서 보통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개월 이내에 대부분 스컬트라 입자는 분해가 되면서 콜라겐이 형성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추후에 남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스컬트라가 이제 수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작은 알맹이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연성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가종을 의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유가종 이외에는 1~2년이 지난 뒤에 다른 부작용이 생긴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스컬트라 후에 마사지를 하면 얼굴이 부푼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당연히 X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 이 댓글을 온라인상에서 봐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환자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붓는다고 느끼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컬트라를 희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사 용수가 한 4에서 5일 정도 얼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부었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좀 본인만 알 정도의 미세한 붓기가 2주, 4주 정도 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 스컬트라 시술을 이제 아예 안 하시는 분들께서 스컬트라에 대한 좀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과장해서 생각을 하거나 너무 불안감을 가지게 영상을 찍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경각심을 가지는 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많이 하는 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좀 더 정확하게 오픈을 하고 그 부작용들을 좀 막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좀 더 현명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밑에도 스컬트라 시술 하나요? 하나, 둘, 셋! 저는 일단은 스컬트라는 눈 밑이라던가 이마와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는 절대 시술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컬트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작용이 이제 결절과 유가종인데, 이제 앞볼이나 옆볼 같은 경우는 작은 결절이 생겨도 유관상 티가 나지 않고 또 대부분 좀 시간 지나면서 사라지고 또 사실은 가지고 지내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얕은 이제 눈가나 이마 같은 경우는 결절이 생기는 경우 유관상으로 티날 수 있고 미용상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부위고, 추가적으로 코나 턱 인중 같은 부위도 절대 시행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스컬트라 결절이나 유가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단은 스컬트라 결절과 부작용 그런 여러 가지를 치료한 경험이 좀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진료 볼 때 결절이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경우와 눈에 띄는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표피낭종이나 그런 지방종 같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눈에 띄는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런 눈밑이라든지 이마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결절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스컬트라 뭉침에 의한 현상으로 간주를 하고 그런 바늘이나 또는 주사 용액을 이용해서 좀 크기를 좀 분해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염증 주사, 피부 함몰이 없는 성분이 좋겠죠. 그런 걸로 시도를 해보고요.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냥 결절이 막 뭉치는 경우라기보다는 면역 반응에 의한 유가종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사를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주사에 반응이 없으면은 뭐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적 제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필러랑 뭐 스컬트라 이런 거 시술도 워낙에 잘하시지만 사실 부작용을 진짜 많이 보세요. 그래서 다 알아서 집안 뭐 해외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그걸 옆에서 같이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단순히 이제 미용 쪽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치료용으로도 이렇게 쓰는 거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원장님께서는 결절이나 유가종 발생 확률이 0%라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0%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0%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쉽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결절이나 유가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부나 지속적인 연구를 그만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계속해서 공부랑 연구를 해서 결절이나 유가종이 생기지 않게 좀 더 신경을 더 써야겠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화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화 과정이란 스컬트라의 그런 입자들이 고르게 이제 물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24시간 이상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적절한 온도에서 상당 기간 이제 수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세게 흔드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흔드는 핸들링을 통해서 기포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수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우유에 약간 물을 탄 듯한 뿌연 그런 스컬트라가 굉장히 수화가 잘 된 스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게 이제 전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시술 의사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컬트라가 그렇죠.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시술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피층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게 이제 주된 효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사 용액이 진피 아래층인 피하 지방층으로 고르게 주사되는 게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신 원장님께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역시나 정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화가 저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병원도 시술할 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수화를 위해서 저희 병원만의 프로토콜을 정립해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시술 직전에 더 완벽한 수화를 위해서 초음파 기계를 따로 이제 구비한 다음에 그거의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더 완벽한 수화를 한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비밀인가요? 네, 뭐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의사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친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사지를 잘해서 혹시라도 이제 약간의 뭉친 스컬트라 용액이라든지 그런 가루가 있다면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마사지는 5호 마사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간 하루 5번, 한 번 시행할 때 5분씩 시행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로션이나 크림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시술 부위를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추가적으로 스컬트라 시술 후에 LDM과 같은 초음파 기계를 그 스컬트라를 시행한 피부에 이제 초음파 진동을 주게 되면 좀 더 이제 뭉침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노하우는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초음파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헤르츠가 다 달라요. 기계마다 세팅 값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그 세팅 값을 잘못해서 그냥 의미 없는 이제 문지르기 정도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술 후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결절 예방할 때 그런 적절한 파장을 선택해야지 스컬트라가 들어가 있는 부위까지 초음파가 전달이 돼서 고르게 좀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닥터스 피부과 잠실 송파점 정성규 원장이었습니다. 네, 신지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